안녕하세요. 심영섭입니다. 태어나서 한 달 이상 계속해서 명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요. 명상을 꼭 해보시고요. 또 명상을 계속하시고 명상의 이점을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또 현명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후 타이탄의 도구들이란 책을 썼던 팀 페리스는요, 명상에 대해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심호흡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저도 이 점에 대해서 완벽히 동의를 하고요. 명상은 정신을 위한 목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명상을 가벼이 여기지 마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저는 명상 전문가는 아닙니다. 심리학자로서 명상의 효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 자신과 또 제가 상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이완법을 배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명상을 접하게 됐고요. 지난 3년 동안 매일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저녁에 명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평온함과 또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명상을 하면 구체적으로 더 뭐가 좋을까요? 명상의 이점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의 가장 큰 이점은요, 마음을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머리가 좋다고 말을 할 때 이 뇌라는 구조물이 생각을 빨리, 많이,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또한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나다면 머리가 좋다, 즉 뇌부자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디에이션 창작할 수 있는 생각이 많고요. 그 착상에 현실적 실행 능력이 더해지면 가장 이상적인 뇌를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뇌를 가지고 이런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가끔 뇌가 균형 감각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전거를 타다가 쓰러지듯이요. 교감신경계가 지나치게 활성화가 되면서 불안, 우울, 공황 같은 어떤 증상이 발현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가장 필요한 방법이 이완을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명상가들은 명상을 생각을 정지시키는 법이 아니고 오히려 마음을 매 순간순간 존재하게 만든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비유하자면 생각이라는 이 차에 뒤를 헐레벌떡 뛰어다니면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요. 혹은 이 생각이라는 차를 나 자신이라고 여기지 않고요. 도로가에 앉아서 고요하고 충만하게 지나가는 차를, 즉 생각을 바라보는 과정이 명상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명상을 통해 마음을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면요. 뇌에서 나오는 생각, 즉 목소리 그대로를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지 않고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명상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쉽게 명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일단 명상의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마음챙김, 정좌, 명상부터 시작해서요. 만트라를 읊조리면서 하는 초월 명상, 만트라, 나무아비타불처럼 이 만트라를 이렇게 만트라를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자비 명상, 또 감사 명상 등 수많은 명상법이 존재하거든요. 이 자비 명상은 내가 생각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또 그의 행복을 빌어주는 그런 명상법이고요. 감사 명상은 나한테 가지고 있는 많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하게 여기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는 명상입니다. 가장 쉽게 명상을 하려면요. 누군가의 목소리에 따라서 명상을 안내받고 이를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이디드 명상이라고 해요. 나중엔 스스로 혼자서 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다양한 명상 관련 컨텐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튜브에서 마보예요. 마보를 검색해 보세요. 한국에서 명상에 관해서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고 컨텐츠가 올라와 있을 겁니다. 혹시 영어를 하실 수 있다면 헤드스페이스나 캄이라는 앱을 사용하시면 돼요. 제가 스펠링은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유튜브에서 또 영어를 또 하실 수 있다면 타라 브렉이나 샘 해리스를 검색을 하시면 따라할 수 있는 많은 미소 명상 같은 명상 컨텐츠들이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쉽게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은 넷플릭스에 있는 컨텐츠인데요. 헤드스페이스 명상이 필요할 때와 헤드스페이스 숙면이 필요할 때라는 명상 컨텐츠를 듣거나 보거나 하면서 따라하는 방법을 권유해 드립니다. 이 헤드스페이스 넷플릭스에 있는 프로그램은요, 10년 동안 히말라야에서 승려 생활을 했던 영국의 현재는 아주 유명한 명상 안내가입니다. 앤디 퍼디컴이 기획을 한 것인데요. 한국어로 더빙이 되어 있어서 잠자리에서 이렇게 누우셔서 듣기만 해도 혹은 침대나 이런 그냥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명상을 하시기만 해도 쉽게 명상을 따라 하실 수 있고 푹 잠을 자는데, 숙면을 취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책으로는요, 혹시 책을 읽으시겠다고 하면 타라 브렉의 받아들임하고 자기돌봄이란 책이 있고요. 잭 컨필드의 처음 만나는 명상 레슨을 추천해 드립니다. 모두 다 자막으로 넣어 드릴 테니까 참조하시고요. 저도 이 강의 말미에 짧게 호흡 명상 한 5분 정도 안내해 드릴게요. 실제로 명상을 해보면 아무리 끈질긴 잡념도요, 그냥 생각이라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만히 살펴보면 대개 몇 초 정도 머무를 뿐입니다. 가려운 감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통증이라든가 감각은 한 보통 몇 분 정도. 감정은 보통 한 15번 감정 되뇌이면 사라집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감각, 통증, 생각, 감정, 불안, 두려움 등을 도망가거나 이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또 그분이 오셨네 라고 인식을 하시거나 생각도 손님처럼 왔다 가겠지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이런 감각, 감정, 통증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피할 수가 제가 없지요.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이면 됩니다. 그럼 아주 바쁜 일상에서는 난 명상할 시간도 없고 명상이 안 돼요. 너무 바빠요. 아닙니다. 걷거나 일을 하다가도 불현듯 내가 왜 쫓기지? 이런 마음이 들면 곧바로 명상을 간단히 하실 수 있는데요. 일상 안에서 명상을 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흡에 집중을 하고 발바닥이나 서 있는 감각 같은 걸 느끼시고요. 몸의 감각을 인식하시고 곧 명상은 아니더라도 명상적 상태로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명상은 결국 요약을 하자면 자신의 마음을 자각하고 인식하고 호흡이나 몸과 더불어 이런 자각과 함께 존재하고요. 바라보고요. 그리고 나서 가버리는, 잊어버리는 그런 반복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무엇이 찾아오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평온함이 옵니다. 평온함이요. 한때 저는 굉장히 많은 일을 했고요. 또 부지런히 문제를 해결했고요. 열심히 살았더랬습니다. 아마 이 유튜브 보시면 TV에 나가서 맹렬히 토론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업에서 강의를 하다가 공황 상태가 찾아왔어요. 심장이 몸 밖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저한테는 좀 몹시 안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아주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심장에 이상이 생긴 줄 알았습니다. 강의를 하다가 그런 증세가 생겨서 너무 당황했고, 난생 처음으로 몸 상태가 안 좋다면서 강의를 중단하기에 이르렀죠. 말로 할 수 없는 감정들, 주최 측에 대한 미안함, 저 자신에 대한 당황스러움, 여러 가지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부정맥이 왔다고 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불안 상태, 뇌 균형 상태가 깨진 거죠. 저는 이 경험 이후 일을 줄이고 명상과 다양한 이완법을 배우면서 처음으로
평온함이란 감정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감각과 일과 생각에 포위되었을 때는 모르던 처음 맞는 천국 같은,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선물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명상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미소 띈 얼굴이나 몸 안에 햇볕이 들어가 있다고 상상을 하고요. 몸의 감각을 느끼면서 가만히 누워서 명상을 많이 합니다. 혹은 머릿속에서 이렇게 실뭉치 같은 것들이 천천히 속도가 늦춰지면서 결국 멈추는 상상도 합니다. 명상 중 어린 시절 살던 저의 집에서 2층 집이었는데 이렇게 집이었거든요. 이 빈집에서 마루에 혼자 누워있는 이런 이미지도 떠오릅니다. 정말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고요한 상태를 맛을 본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국이란 이런 곳이구나. 신은 여기에 존재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선 내가 그저 나였고 그냥 저의 능력이나 지위나 이런 평가받는 것들 혹은 평가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도사나 선사처럼 이렇게 명상을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하루하루 그냥 자기 전 매일매일 명상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하루에 10분 정도 명상을 해보세요.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도 좋고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그들의 행복을 비는 자비 명상도 좋고요. 나를 용서하고 내가 가진 사소한 것에도 감사를 하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걸을 수 있어서 진정 감사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좋아하는 그런 명상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 제가 상담자의 삶을 사는데도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어요. 명상가 잭 콘필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더 멀리 뛸수록 두려움은 우리를 찾기 위해 더 빨리 뜁니다. 그러니 지금 멈추시고 짧은 호흡 명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이 강의의 마지막은 명상을 안내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번 해보셔요. 가만히 앉아서 척추를 위에서 살짝 당기는 느낌으로 허리를 바르게 펴거나 혹은 누워 계셔도 됩니다. 허리만 바르게 펴시면 됩니다. 의자에 앉아 있어도 되고 누워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리고 살짝 눈을 감아 봅니다. 편안해집니다. 아주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팔과 몸 전체가 의자나 침대, 바닥 밑으로 내려앉고 점점점 무거워집니다. 이제 호흡에 주의를 두십시오. 호흡을 억지로 조정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호흡이 들어올 때 몸의 감각과 호흡이 나갈 때 몸의 감각에 주의를 두세요.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이제 머릿속으로 가장 편안한 장소를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집안, 바닷가, 다락방, 카페, 아무 곳이나 좋습니다. 그곳에 해가 비치고 그 해가 따뜻하게 내 몸을 내려쬐입니다. 그 햇볕에 몸을 맡겨보세요. 지금 혹시 생각이 올라오시나요? 그 생각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마시고 다시 여러분의 호흡으로 주의를 돌리십시오. 마음이 자꾸 산만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명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지? 라고 비난하지 마시고요. 그저 그냥 생각이, 감정이, 감각이 손님처럼 왔다 가겠거니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만약 감정이 올라오면 그 느낌을 그대로 느껴보세요.
자, 이제 햇볕이 서서히 내 발 안으로 들어옵니다. 발이 따뜻해집니다. 이어서 몸 안의 햇볕이 내 허벅지로 올라옵니다. 허벅지가 따뜻해집니다. 그 몸 안의 햇볕이 허리로 올라옵니다. 허리가 따뜻해집니다. 그 몸 안의 햇볕이 목으로 올라옵니다. 목이 따뜻해집니다. 몸 안의 햇볕이 머리까지 비춥니다. 머리와 몸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제가 앞으로 1분 정도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순간에 머무르시고 생각과 감정이 찾아오면 다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1분 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두 손으로 손을 비비고 눈에 갖다 댄 후 따뜻한 손의 온기를 느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